네, 올바른 식습관 기르기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좀 전에 맛있게 냠냠이라는 동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노래와 율동으로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소중한 마음을 가지면서 올바른 식습관도 기를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요,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 라고 교육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땐 조금 단호하게 밥 먹을 땐 돌아다니지 않아요 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밥을 먹을 때 보통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다니면서 먹는 아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먹여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보통 3세 정도가 되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행동을 하지만 이제 3세 정도가 되면 스스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많이 흘리기도 하고 주변에 막 많이 흘려서 굉장히 귀찮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아이들이 먹으면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아이들도 밥 먹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곧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먹여주는 행동은 이제 조금씩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밥 먹을 때는요, 밥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환경이 어떠나요? 네, 밥 먹을 때 엄마가 옆에서 책을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밥을 먹는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아이 밥 먹는데 앞에다 딱 꽂아놓고 먹는다거나, TV를 보면서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밥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경우 뇌에서는 식사라는 행위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느껴지는 그 만족감, 음식에 대한 식감,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식사 자체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또 소화불량도 일어나요. 보통은 아이들에게 음식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고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음식을 골고루 차려놓고 거기에 음식에 먼저 시각, 눈으로 음식의 색깔을 보게 해요. 그리고 음식의 모양을 보게 해요. 두 번째, 그 음식의 냄새를 맡게 해요. 다양한 야채 음식에 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느껴지는 냄새를 표현해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음식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만져보고 그 음식을 입에 넣죠. 입에 넣으면서 그게 만약에 오이다, 그럼 오이가 씹혀지는 소리를 듣게 해요. 청각이죠. 그 오이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소리를 표현해 보게 하고, 또 그 음식을 넘기면서 아이들이 이거는 어떤 맛이야 라는 미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주는 경우, 그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을 때는 그 밥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반찬이 있을 경우 엄마가,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밥이야? 어떤 반찬이 나왔어? 우와, 밥에 뭐가 있어? 콩 한번 찾아볼까? 콩이 무슨 색이야? 오늘은 검정콩이네. 이렇게 재미있게, 또 아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을 때 재미있게, 오이 반찬은 어디 있나요? 오이 반찬 찾아볼까요? 오이는 무슨 색이에요? 오이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오이를 한번 먹어볼까요? 오이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 이렇게 재미있게 음식에 집중해서 먹고, 또 음식을 보고
하고 그 음식을 넘기면서 듣는 소리도 이렇게 재미있게 음식에 대해서 놀이를 통해서 재미있게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른들도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고 식사 시간 또한 막 바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떤 책을 보면서 이렇게 먹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보통 성인 10명 중 1명이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스트레스성 소화 질환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소화불량, 두 번째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세 번째 역류성 식도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환자가 528만 명, 작년 기준으로 528만 명이 이 세 가지 질환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건 뭘까요? 음식을 음식답게 먹지 못하고 급하게 막 먹었을 경우,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먹기보다는 뭔가 급하게 때우는 식으로 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질환들이 생긴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시간만이라도 음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식사 시간은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식사 시간을 우리가 같이 맛있게 먹자라고 어느 정도 정해주시면 식사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한다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 시간이 끝나질 않아요. 자, 처음엔 조금 단호하게 아이들이 조금만 먹더라도 자,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까 엄마는 치울 거야. 굳이 아이들이 다 먹지 않았어도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까 치울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매번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식습관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갖게 하고요.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소중한 마음 더욱더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음식에 대한 흥미를 조금 더 갖게 해주시려면요. 아이들과 함께 요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쿠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만든다거나 김밥을 만든다거나 보통 원에서 요리 시간이 있죠. 그 요리 시간을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데요. 그 요리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면 그 시간 요리하는 동안에도 막 뭐 하나라도 먹으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면서 재밌게 음식을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얌얌 바른 식습관 기르기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식습관으로 인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구독과 좋아요